가장 많은 분들이 일단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2021년 벌써 연말이에요. 네. 개인 투자자들 올해 투자 마무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올해 정말 정말 힘드셨을 거예요. 좋았다가도 힘들었다가도. 1월 달에 사실 많은 분들이 정말 부푼 꿈을 안고 시작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1월에 그 삼성전자의 정말 열풍이었잖아요. 근데 결과는 뭐 좀 처참할 정도로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사실 8만 원 정도를 저는 바닥으로 봤는데, 네. 저도 7만 원이 깨질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사실은.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많은 개인 투자분들도 힘들어 하시고, 사실 삼성전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대형 기업들이 다 많이 빠져 있어요. 자동차주도 그렇고. 네,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이고, 요새 뭐 메타버스 아니면 사실 주식도 아닐 정도로 메타버스 NFT 네. 게임주요. 네. 너무 지금 쏠림 현상이 좀 심한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새로 이렇게 참가하신 분들,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쨌든 뭐 당연히 손해보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만은 그냥 일단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좀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좋은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정말 뭐 너무 손실이 크셔서 힘드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수익 내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또. 이 그쵸. 어려운 장에도. 예. 네. 각자 스타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뭐가 됐건 간에 경험은 다 하신 거잖아요. 보통 많은 이렇게 이렇게 전문가 분들이나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네. 3년은 경험을 해야 된대요. 3년이나. 예, 3년 정도의 사이클은 겪어봐야 이제 자기 스타일을 찾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 그쪽 뭐 빨리빨리 수익 나는 걸 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주 못 보니까 조금 오래 맞아요. 걸리더라도 수익 네. 나누면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뭐 이게 업무가, 그러니까 뭐 직장인 분들 계실 거고, 네. 아니면 전업 투자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그쵸. 할 텐데, 다 각자의 사정과 스타일은 다른데, 그거를 내가 나한테 맞는 게 뭔지를 알려면 최소 3년은 해봐야 된대요. 예. 그러니까 잠깐 6개월에서 내가 수익 났으니까 이 방법이 나한테 맞는구나 하고 하다가 진짜 망가지신 분도 많아요. 네. 네, 왜냐면은 시장이 좋아서 어쩌다 우연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스타일이 그거에. 그래서 적어도 한 뭐 최소 1년은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도 저는 3년 정도 경험을 쌓아 나가시면 그 경험을 쌓아 나가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지겹더라도요. 네. 무조건 공부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하는 거니까 공부를 하면서 계속 투자를 병행하시면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네. 잘된 투자, 잘못했던 투자. 다 피드백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뭐해서 잘못했나. 예. 그러면서 내 스타일은 나는 오렌 버핏처럼 좀 가치주가 맞는 것 같다. 그냥 뭐 너무 신경 쓰는 것보다 좀 묻어놓고 좋은 기업들. 아니다, 역시 나는 이런 거를 내 체질상 안 맞는다. 나는 좀 빠른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요새 핫한 뭐 메타버스라든가. 근데 그게 메타버스가 갑자기 간 게 아니라 네. 어떤 이슈가 딱 터졌잖아요. 이메이드부터. 네. 나는 그런 스타일이, 나는 빠른 매매가 맞으면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어떤 뉴스가 딱 나왔을 때 바로 그걸 내가 접목을 해서 네. 빠른 매매로 연결할 수 있는. 근데 훈련이 안 되면요. 지금 뭐 아무리 이런 메타버스 따라가도 나중에 다 까먹어요. 본인이 이게 체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잡으시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도 해요. 냉정하게. 뭐라고 하냐면, 기업 분석이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되신 분이 계세요. 기업 분석 아무리 해도, 산업 분석 아무리 해도 저도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네. 이게 노력하면 되긴 하는데 또 자기 업무가 있으니까 시간이 안 나서 못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너무 그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난 기업 분석 안 되니까 주식 안 해. 이러고 나가신 분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게 금리가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금리가 너무 낮으니까. 그럼 차라리 그냥 지수형 ETF를 사세요. 차라리 스트레스를 ETF.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지수형 ETF에 투자할 때는 내가 굳이 공부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왜 그것도 괜찮은 전략이냐면, 네. 전 세계 시장의 전 세계 주식 시장을 추종하는 네. ETF가 있어요. 뭐예요? VT VT. 거예요. 제가 이게 이름이 좀 VT일 겁니다. VT. 예, 그게 뭐 하는 ETF냐면은 전 세계 지수를 다 편입해 놓은 거예요. ETF 중에. 예, 근데 만약에 그걸 편입을 해 놓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평균 수익률을 계산해 봤대요. 네. 7% 나와요. 연평균. 어떤 애는 40% 나온 애도 있고요. 어떤 애는 마이너스 30%인 해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연으로 나눴더니 7%.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그 정도 수익률은 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경제는 성장을 하니까. 꾸준하게. 그렇죠. 근데 기업 투자해가지고 내가 1년에 나는 무조건 10% 이상 벌 자신 있다. 해도 돼요. 근데 나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요. 기업 분석 내가 해야죠. 보고서 다 찾아봐야죠. 그렇죠. 그래도 10% 20% 수익률이 되게 힘들어요. 또 매수 타이밍을 네. 잘 잡아야 되니까. 근데 ETF 좋은 점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적립식으로 하면 더 좋죠. 아, 매달 이렇게. 매달. 아니, 그러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더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금액을 들어갔을 때 더 많이 사요. 그잖아요. 빠져있을 때면. 근데 올라가 있으면 적게 사게 돼요. 그래서 적립식이 좋은 게 약세장이 좀 이어지면은 단가가 굉장히 낮아져요. 올라갈 땐 그리고 적게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단가는 어찌됐건 연평균 7%만 나잖아요. 네.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스트레스가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난 이런 매매 재미없어 하신 분도 계시니까 자기 스타일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나는 네. 너무 재밌다 기업 분석하는 게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 싶고 남보다 뛰어난 성과를 얻고 싶으시면 기업 분석을 자기가 정복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고 난 남들 하는 만큼만 벌고 싶다. 스트레스 안 받고. 그럼 ETF 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꼭 선택을 하세요. 저는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강요한다고 될 문제도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와, 좋은 팁 다들 얻으셨을 것 같아요. 뭐 종목 분석, 기업 분석, 산업 분석 하시느라고 뭐 저희가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좀 머리 아프다. 직접 투자하기가 조금 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이렇게 전 세계 지수가 다 편입돼 있는 VT ETF 를 한번 투자해 보시는 건 어떨까? 또 이런 좋은 우리 주린이들을 위한 해답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네. 이제 ETF가 사실 요새 되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엄청 워낙 많이 또 하시죠. 편하니까 우리나라에도 요새 ETF 또 많이들 들어오니까. 네. 근데 한국의 ETF도 괜찮고 요새 해외 주식 많이 하시니까 네. 그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알려드리면 etf.com, etf.com인데 거기 들어가시면 이제 여기 미국 사이트거든요.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VT를 딱 검색을 하시면 거기 편입된 지수 뭐 종목이 다 나와요. 아마 제일 많이 들어간 게 QQQ 이런 거. 그걸 거예요. 네. 아마 애플 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예, 그래서 한번 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혹시 뭐 궁금한 것들 있으면 거기서 검색하셔가지고 ETF.com. ETF 아마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이거. 그래서 VT가 맞네요. VT ETF. VT로 한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싶다 하시면 지금 요게 $108 정도 네. 하네요. 이런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우리 한국에 투자하고 싶으면 뭐 그냥 답 나왔죠. 타이거 200이나 뭐 코덱스 200 하셔도 되고. 국내 ETF도 네, 좋은 거 많으니까.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ETF에 투자에도 눈을 좀 돌려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직접 투자도 하고 ETF 투자도 네, 하고 같이 둘 다 하셔도- 해도 네, 되니까. 하셔도 돼요. 네. 어려우신 주식 대응이 어려우신 주린이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어떤 전략이 좋은지도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연말 분위기가 아직은 뭐 그다지 좋지가 네. 않거든요. 이게 저도 좀 이제 너무 좀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좀 짜증도 많이 나고 특히 어제 같은 장은 좀 그쵸. 이렇게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기관한테도 화가 나고. 네. 네. 뭐 이제 기관 투자분들이 뭐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매도를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네. 굳이 왜냐면 우리나라 지수가 뭐 많이 올랐으면 또 매도를 해도 되겠지만 많이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올해 코스피가 고점에서 10%나 빠져 있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는 굉장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한국은 자꾸만 빠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미 악재들은 다 알려졌는데 이 알려진 악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천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또 어제도 한 8천억을 네. 그냥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또 재밌는 사실은 네. 저 연기금의 패턴이 딱 눈에 너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 봤을 때도 되게 아마 좀 짜증이 나실 거예요. 네. 이제 왜냐하면 그냥 단타하는 것 같아요. 연기금도. 느낌에. 그러니까 뭐 속사정은 있겠지만 왜냐면 표면적으로 보면요. 진짜 3천 넘으면요. 주식을 팔아버려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2,900 초반에 딱 붙으니까요. 바로 주식을 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 2,900 근접하면 조금 사주고 3,000이 넘으면 너는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너 이래도 한국 주식 할 거야? 이 상황에서도? 이래도 할래? 그러니까 어제 장이 마치 그런 거였어요. 우리 한국 시장이 이 모양인데 네. 너 이래도 할 거니? 빨리 미국으로 하든가 비트코인 해라.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 안 할 거면 하지 마. 네, 어제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투자분들을 굉장히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장세고 분명히 뭐 기아든 현대차든 포스코든 뭐 삼성전자든 누가 봐도 역대급 실적에다가 네, 그렇죠. 너무 좋은 지금 숫자들을 보여주는데도 그걸 믿고 투자했는데도 주가는 계속 빠지기만 하니까 이제 못 견디시고 뒤늦게 또 게임도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오늘 같은 날은 또 뒤통수 맞기 딱 좋아요. 또. 그렇죠. 물렸죠. 네. 오늘 네. 또 그 관련주들이 또 많이 흔들리니까 그래서 중심 잡기가 너무 어려운 장이에요. 맞아요. 2021년 지금 말까지 봤을 때 그러나 저는 이런 현상은 항상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새로운 건 아니고 몇 년 전에 그 바이오 열풍 때도 한번 이랬었고 네. 당시에 바이오 안 하면 주식도 아니었어요. 2017년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정말 그땐 또 셀트리온이 대장주였죠. 신라젠하고. 그랬는데 그 쏠림 현상 후에 어떻게 됐나요? 또 바뀌었죠. 어마어마한 또 하락이 네. 왔잖아요. 그 특히 코스닥 그 바이오 기업들이 실체 없는 기업들은 정말 개인 투자분들을 또 지옥으로 끌고 갈 정도로 너무 네. 힘들게 만들었는데 메타버스 NFT는 저는 또 되게 좋게 보지만 또 그럴까봐 솔직히 걱정도 돼요. 일부 기업들이 허상인 기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하겠다 말만 한 네. 기업도 많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좀 늦었으면 저는 내년을 보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맞는데 메타버스랑 NFT 게임 엔터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중에 이건 여러분의 실력이겠지만 허상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게임주 중에서 네. NC소프트가 사실은 지금은 대장주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임주 하나 얘기하라면 무조건 NC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NC 같은 기업들은 저는 절대 허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숫자가 좀 찍혀요. 지금 매출이 1위 하고 있잖아요. 리니지 W가. 네. 역대급이 한 뭐 일평균 100억씩 나온다고 하니까. 그 펀더멘탈이 기반이 되는데 이제 NFT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NC소프트가 잘할 수 있는 배경은 리니지라는 그 생태계가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네. 그럼 리니지 가지고 NFT를 하면 돼요. 그럼 통하죠. 음. 하이브가 BTS 가지고 NTF 하면 통할 수 있어요. 아. 물론 오늘 기사를 보니까 좀 안 좋은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 뭐라고 우리 나왔어요? BTS 오빠들을 네. 제발 그런 상품 하지 마라. 아, 아미들의 또 네, 애가 약간 타는 그런 기사 제가 팬심으로. 봤어요. 네. 봤는데 물론 아미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너무 네. 상품화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라도 BTS는 어쨌든 상품 가치가 너무나 높잖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요. 사실은 네. 대체 불가능. NFT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할 수 있는 뭔가 컨텐츠야. 그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건 뭐 자산이 되건 아니면은 뭐 미술품이 되건 그거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이브는 할 수 있는 거죠. BTS가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리니지가 있고. 근데 그런 기업이 아닌 걸쳐 있는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중간한 브랜드. 그런 거 여러분이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분명히 이게 판가름이 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찐이고 가짜인지 그거에 따라서 극명하게 아마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네. 그 테슬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가 됐지만 네. 그 중국의 중국 이름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바이튼이었나요? 그 전기차 회사요? 전기차 회사 하나 있어요. 파산 신청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요. 제가 예전에 2018년도에 미국에 그 CES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 회사 차를 봤어요. 거기 테슬라, 그러니까 전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중국 기업으로 막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뉴스 보니까 파산한다고. 그러니까 찐과 아닌 거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차 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NFT가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옥석을 좀 가려주시고 그래서 메타버스 NFT의 메가 트렌드라는 건 누가 부인하겠어요. 네. 공부는 하시되 그 선별을 좀 잘해주시고